임성배 TV 보는가 댄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분양을 하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보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771세대 지하 5층부터 지상 18층 10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주택형으로 지어지고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후분양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입주 시기는 2023년 3월, 일정이 상당히 빠릅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강이 보이고요. 한강 그 밑쪽으로 9호선이 지나갑니다. 또한 그 아래쪽으로는 7호선이 이제 다니는데요. 7호선 상도역하고 장승배기역 인근에 이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도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상도 근린공원 그리고 국사봉이 인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서울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입지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역하고의 거리도 다소 멀기 때문에 단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이제 보면은 신속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시가지로 변모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눈에 띄고요. 또 서부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된다면 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하고 인근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야 하긴 하지만 추후에는 이 서부선을 통해 가지고 교통의 개선이 이루어질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분양을 빠르게 서두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주변의 시세와 비교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위치이고요. 이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진행이 되면서 84A타입의 분양 가격이 13억 9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14억 원을 넘지 않은 가격에 책정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현장들을 돌아본 영상들이 있습니다. 상도역 주변의 아파트들을 둘러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아파트를 둘러봤고요. 그리고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웨이를 둘러봤습니다.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초역세권의 아파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초역세권의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6년차가 된 아파트이고요.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최근에 4억 2천만 원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웨이 같은 경우에는 3년차가 된 신축 아파트인데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또한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 상도 더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차가 된 아파트 32평의 실거래 가격이 13억 원을 넘지 않는 1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고요.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의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단지의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커뮤니티 센터를 둘러보면은 이제 골프 클럽이라든가 GX 클럽, 피트니스 클럽, 독서실, 연회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경로당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면은 59 A타입 같은 경우에 3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3베이의 판상형 구조이고요. 맞동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보이고요. 또한 제가 봤을 때 팬트리 공간이나 침실 1에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이 없기 때문에 평면 구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59 B타입도 한번 살펴보면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침실 1에 이제 드레스룸이라든가 파우더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A타입보다 현저하게 평면 구성이 안 좋아 보입니다.
7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방 3개,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주방 공간도 상당히 협소해 보입니다. 또한 방이 4개였으면 좋겠는데 알파룸도 없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이제 이쪽 위에 파우더룸하고 조그만한 드레스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74 타입의 평면 구조 치고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팬트리 공간이나 수납장 공간이 넉넉해 보이지 않고요.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의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구조 자체가 모두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평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에 드레스룸이 디귿자로 있고, 그리고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84B 타입도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이 이제 4개로 구성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간의 활용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4C 타입도 한번 살펴보면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이 상당히 작아 보이고요. 별도의 이제 팬트리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면은 성년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거주하는 세대주 및 세대 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이제 다만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당해 우선권이 있고요.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예치금을 서울은 300만원, 인천은 25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을 선납해 놓으시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이 9월 4일에 있고요. 1순위가 9월 5일, 그리고 2순위가 9월 6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9월 12일에 있으니까 이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자금이 빠르게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이 10%, 그리고 중도금이 30%가 들어가는데 2023년 11월 20일까지 30%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잔금은 입주 시에 6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구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에 226세대 10억 원이 조금 넘는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5구 B타입 35세대 10억 원이 조금 넘는 분양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74A타입 152세대 12억 6,400만원,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 선에서 14억 원을 넘지 않는 분양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평면이 가장 좋아 보이는 84A 타입 같은 경우에 188세대로 가장 많은 세대수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60%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분양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앞서서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 이제 입주를 시작한 초역세권의 핵심 물량들도 살펴봤는데 그 물량들보다 현저하게 좀 비싸 보인다고 제가 봤을 때는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초역세권의 입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축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 분양 가격을 보고 비슷한 또는 더 저렴한 초역세권의 물량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주 신축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면 이 물량의 분양 신청을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량을 대처할 수 있는 물량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급매물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현재 분양 가격들이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면서 나오는 분양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내가 자금 여력을 체크해 보시고 실제로 입지가 우수하면서 이런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높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초역세권의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닌데 분양가가 막연히 높다면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분양 가격이 조금 합리적이고 좀 저렴한 물량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이 반등하는 기미가 있으니까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게 책정되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시세를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물량인지 판단하신 다음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제 팬딩 멤버십을 통해서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니까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온라인 특강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